자, 반갑습니다. 제4과목 전기이음 기술 6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61번 문제 바로 계산 문제가 툭 튀어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산 문제는 좀 적게 나왔다가 다른 문제 먼저 풀고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고, 또 계산 문제 나중에 푼다고 생각하면서 문제 번호가 당겨서 잘못 마킹하면은 전체가 오답이 돼가지고 낙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아래 그런 것 같이 인체가 전기설비 외암에 접촉했을 때 누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체 통과 전류는 약 얼마인가? 자, 물론 제 해설편에 이 공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개락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기 회로의 개념을 이렇게 그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전기 회로를 그려보면은 이런 회로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원이 되겠죠. 전원. 자, 전원이 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접지가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렇게 땅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여기서 이렇게 또 사람이 있으면은 땅하고 발이 맞대져 있기 때문에 접지 개념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보면은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저항을 우리는 R2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문제 조건에서 값이 얼마가 주어졌습니까? 25ohm이 주어졌네요. 25ohm이 주어졌고, 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 R3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문제 그림에서 80ohm으로 주어졌습니다. 80ohm으로 주어졌고, 자, 인체 저항은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3000ohm으로 주어졌다. 자, 이러한 경우에, 자,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3000ohm은 인체의 저항이니까 RM, 맨이라고 적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값이 얼마냐? IM. 자, 인체로 흘러가는 전류값이 얼마냐 하는 이런 어떤 회로로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로 구성해 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 공식은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자, I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위에는 뭡니까? E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예요? 전압이죠. 전압. 전압이 들어가고, 이 밑에는 자,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M, 인체 저항에서 1 플러스 R3분의 R2, R3분의 R2.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때 이 전원은 문제 조건에서 얼마가 주어졌냐 하면은 220V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220V가 주어졌고, 자, RM은 얼마입니까? 3000이죠. 자, 3000에서 1 플러스 하기를, 자, R3는 요거죠. 80분의 20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쳐주시면은 멋진 답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0.058ohm이 되겠네요. 그래서 0.058 암페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몇 밀리암페어인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0을 곱해 가지고 58mA로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기 화재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발화원이 있고, 2번은 내화물이 있고, 3번은 착화물, 4번은 출하의 경과. 물론 여러분들 해설편에 주어진 이러한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은, 자, 이런 어떤 산업안전 기사에서는 단어의 뜻만 알아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화물이라는 뜻은 뭡니까? 내화물은 자, 화재에 견딘다는 뜻입니다. 견딘다. 화재에 견디는 어떤 물체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화재 발생 원인이 아니고, 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구조체가 화재에 견디는 정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재 발생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화물은 대책이 되기 때문에 발생 원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용전압이 380V인 전동기 전로에서 절연저항은 몇 오음인가? 자, 이것은 여러분들 해설편에 있는 이 도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해설편에 있는 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이 해설편에 있는 표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빨간 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400V 미만이 되어 있고, 자, 400V 미만에서, 자, 표 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 전압이 300V 초과 400V 미만일 때, 자, 결국 뭡니까? 이 380V는 요 속에 있는 거죠. 요 속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0.3오hm,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64번 문제는, 자, 공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64번 문제는 정전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단 Q는 대전 전하량이고 C는 정전 용량이다. 자, 우리가 정전 에너지 공식, W 공식 여러분들 아시죠? 2분의 1 C 곱하기 V 제곱이다. 이때 정전 에너지 공식하고 최소 점화 에너지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자, 이 공식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뭡니까? 환산된 공식인데, 자, 요거 말고 또 요런 공식이 또 있습니다. 자, 대전 전하량은 C 곱하기 V이다 해서, 자, 여기서 요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결국은 C분의 Q가 되죠. 여기서 자, 요 V 대신에 C분의 Q를 대입하면은 요런 계산이 됩니다. 자, 요걸 제가 여기서 적어 보겠습니다. 2분의 1하고 C가 있고요. 요 V 대신에 C분의 Q니까 C분의 Q를 하고 제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것은 결국은 2분의 1 곱하기, 자, C 곱하기 C의 제곱분의 Q의 제곱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C가 하나 있고, 여기 C가 있으면은, 그냥 요거는 C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요것은 2분의 1 곱하기 C분의 Q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20분의 Q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는 누전 차단기의 설치가 필요한 것은,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가 필요한 것. 1번, 2번, 3번은 뭡니까?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설치 제외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용어는, 자, 설치해서 제외사항, 즉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1번, 2번, 3번이고, 자, 도전성이 높은 장소의 전기장 기구는 어떻습니까? 누전 차단기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6번 문제는 뭡니까? 동작 시 아크를 발생하는 고압용 개폐기, 차단기, 피레기 등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떼어 놓아야 하는가? 이것은 뭡니까? 전기 관련 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압용인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해야 된다 해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67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물론 해설편에 멋지게 우리 제작해서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누설 전류를 구할 때 여러분들 누설 전류에 대한 기본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누설 전류의 기본 공식은 최대 공급 전류, 최대 공급 전류가 있다면은 이것을 2000으로 나누어 주면은 누설 전류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대 공급 전류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6600바 100V. 자, 전압이 얼마입니까? 전압이
100V이고, 자, 그 다음에 15kVA, 15kVA. 이건 뭐죠? 전력이죠, 전력. 이렇게 전력이 주어졌을 때, 요 누설 전류를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본적으로 전기 공식을 또 하나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전력값 P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다. 요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 I는 어떻습니까? 전압분의 전력의 양이다 해서 요걸 여러분들이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압은 문제 조건에서 100V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P는 뭡니까?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킬로는 1000이니까 1호에다가 동그라미 3개를 붙여주고, 자, 이렇게 해서 볼트 암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으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전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전류는 얼마입니까? 150A가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150A가 되면은 150에서 곱하기 하기를 2000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누설 전류 값이 계산이 됩니다. 0.075A. 그래서 0.075A이니까 자, 문제에서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3번이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재 외함에 제1정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 접지선 중 가요성을 요하는 부분의 접지선의 종류와 단면적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뭡니까? 가요성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 가요성이라는 이야기는 영어로 하면은 FLEXIBLE, 즉 플렉시블, 즉 쉽게 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가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딱딱한 거 말고 부드럽게 휘청휘청 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요성인데, 자,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1종 접지공사가 있고, 자, 제3종 접지공사가 있죠. 그래서 제1종과 제2종 접지공사, 제3종과 특별 3종 접지공사가 있는데, 제1종과 제2종 접지공사에는 3종 및 4종, 자, 클로로프렌 캡 타이어 케이블, 이런 거 쓴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접지선의 단면적은 10제곱밀리미터 이상. 자, 해설표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 요거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입니다. 자, 69번은 뭡니까? 정전기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가스 용기 탱크 등의 도체부는 전부 접지한다. 요거 맞는 이야기고, 자, 배관 내 액체 유속을 제한한다. 자, 우리가 정전기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죠? 유동대전. 자, 유동대전은 뭐죠? 이러한 어떤 배관 속에 기름, 즉 등유나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저장 탱크에 이렇게 넣어줄 때 이 저장 탱크에 조금씩 남아있는 어떤 기름 종류들이 이렇게 전기 상태로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기가 있는데, 자, 이 배관 내 이것들이 액체가 흘러가면서 이 배관과 요 액체 사이 경계 부분에, 자, 전기 이중층이라 해서 전기 이중층 현상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동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속도가 크면은 이러한 유동대전의 발생률이 엄청 커집니다. 자, 그래서 배관 내 액체 유속을 제한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3번 화학섬유의 작업복을 차용한다. 우리가 이런 정전기 방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 작업할 때 작업복은, 자, 제점복이라 그래서, 자, 정전기를 방지하는
옷으로 입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제전복은 화학섬유 작업을 하면은 제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3번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대전 방지제 또는 제전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 했으니까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0번 문제. 70번 문제도 역시 정전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전기 유동대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 유동대전이라는 게 뭐라 그렇습니까? 이러한 저장 탱크에다가 어떠한 그 유류를 내보낼 때 간과 경계 부분에 전기 이중층 때문에 생기는 정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하면은 이 유동 속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71번 문제입니다. 가전류의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큰 전류가 흐르는 경우 전력물이 하구가 뭡니까? 어떤 그 불을 붙이는 어떤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없더라도 자연이 발화하고 자연 발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선, 중간에 있는 선이 용단, 녹아서 끊어지는 발화 단계의 전선 전류 밀도는 얼마인가 해서 그 표에 보시면은 인하 단계, 착화 단계, 발화 단계, 순시 용단 단계. 발화 단계에서 심선이 용단되는데 발화 후 용단은 60에서 70, 용단과 동시 발화는 75에서 120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에서 120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발화 단계이다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60에서 120 요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2번 갑니다. 자, 72번은 뭐죠? 자, 방폭 구조에 관계 있는 위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방폭 구조가 뭡니까? 전기 방폭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실이 있는데, 자, 여기에 어떤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차 있다. 자,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폭발성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발성 분위기다. 그래서 이 폭발성 분위기가 폭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어떤 전기 계팩이라든가 이러한 전기 기구가 있으면은 이 전기 기구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기 방폭 기구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이 폭발의 하염들이 어떻습니까? 이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게 뭡니까? 방폭 기구죠. 전기 방폭 기구, 기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방폭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폭 구조는 자,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발화 온도.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런 거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탄화수소 계열. 자, 여기 있는 가연성 가스가 뭐 CH4, 메탄이나 C2H6, 에탄이나 C3H5, 프로판, 뭐 이런 것도 C4H10, 뭐 부탄, 이런 가스 종류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어떤 탄화수소 계열일 때 이러한 폭발 한계 곡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뭡니까? 농도가 되겠습니다. 농도 또는 밀도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밀도. 이거는 뭡니까? 온도이죠. 온도. 자, 이것은 뭐죠? 폭발 상한계. UE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발 상한계. 이것은 폭발 하한계. LE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범위를 우리는 폭발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발 범위. 자, 이런 곡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화 온도. 발화 온도는 뭔가 하면은, 자,
요 선은 뭔가 하면은 자연 발화 영역입니다. 자연 발화 영역. 그래서 자연 발화 영역인데 줄여가지고 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만나는 요 온도를 우리는 발화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화점. 발화 온도 또는 발화점, 자연 발화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점을 우리는 인하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하점. 자, 그래서 인하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외부로부터 점화 에너지, 뭐 라이터불이나 성냥불을 갖다 대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점을 우리는 인하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외부 점화 에너지가 없더라도 폭발이 일어나는 이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화 온도. 자, 발화 온도. 자, 발화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전기 밀도. 전기 밀도와 전기 농도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 가연성 가스의 어떤 밀도나 농도이다.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 농도는 이 폭발성 위험성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전기 방폭 기기 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화 온도 하염 일조한계 최소 점화 전류는 뭡니까? 이 방폭 구조의 위험 특성과 관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번에 있는 하염 일조 한계는 뭐죠? 하염 일조 한계는 이런 전기 방폭 기구를 시험을 할 때 요 틈새가 있는데, 요 틈새의 요 간격을 하염 일조 한계 또는 안전 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 간극. 자, 하염 일조 한계.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이 하염 일조 한계는 이 방폭 기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문제입니다. 금속 간의 방폭형 부속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은 정답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정답은 뭔가 하면은, 자, 금속형 방폭 부속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동그라미 4번, 완성품은 유의 방폭 구조의 폭발 압력 시험에 적합할 것. 자, 요런 거. 자, 요거는 완성품은 내압 방폭 구조의 폭발 압력에 적합할 것. 유입이 아니고요. 내압 방폭 구조입니다. 내압 방폭 구조. 그래서 요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는 뭐죠? 접지의 목적과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목적과 효과는 첫 번째, 낙뢰에 의한 피해 방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송배전선에서 지락사고 발생 시 보호계전기를 신속하게 작동시킨다. 여기서 지락사고라는 이야기는 전기가 땅을 통해서 흘러간다. 즉 누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락이란 말은, 자, 여기서 지락은 결국은 누전이란 개념이 지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설비의 절연물이 손상되었을 때 흐르는 누설 전류에 의한 감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접지를 한다. 요거 전부 맞는 이야기네요. 자, 네 번째는 뭐죠? 송배전 솔로의 지락 사고 시 대지 전의 상승을 억제하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대지 전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까지 맞고요. 절연 강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감시킨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접지의 목적, 여러분들 해설편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은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연 강도를 경감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7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는 뭡니까? 자, 방폭 전기 설비의 용기 내부에 보호가스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외부 대기 이상의 압력으로 유지함으로써 용기 내부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폭 구조는, 자, 여기에 일단 방폭 전기 기구인데, 이 방폭 전기 기구 속에 뭘 집어넣느냐 하면은 이 속에다가
보호가스를 집어넣습니다. 보호가스. 이 보호가스는 주로 불활성 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활성 가스. 불활성 가스. 가장 대표적인 게 질소입니다. 질소.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H2O. 이때 가스 상태. H2O가 가스 상태라는 이야기는 수증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불활성 가스이다. 이러한 불활성 가스를 압력으로 집어넣어서 내부의 압력을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압력이란 말이 나오네요. 압력. 그래서 구조는 뭡니까? 압력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뭐가 되지요? 2번에 있는 압력 방폭 구조. 요게 답이 되겠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종 위험 장소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자, 첫 번째, 탱크의 벤트 개구부 부근. 자, 탱크류의 벤트란 이야기는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탱크가 있는데, 유류 저장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탱크가 있다면은, 자, 이 탱크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탱크가 있다면은, 이 탱크에 이런 식으로 간을 이렇게 굽혀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어떤 가스나 또는 LPG 같은 이런 어떤 액체 이온물을 넣어 놨을 때, 자, 이런 전기가 발생하면 이런 전기를 밖으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구부는 뭡니까? 벤트 입구. 개구부는 어떤 열려있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구부, 이러한 곳에서는 뭡니까? 일종 위험 장소로 분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인화성 액체 탱크 내 액면 상부의 공간부. 자, 액면 상부의 공간부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화성 액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LPG 같은 거, 액화 프로판 가스, 이런 것들이 인화성 액체가 되겠네요.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공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디 개구부에다가, 개구부를 우리는 일정 위험 장소로 분류를 한다. 자, 그 다음 3번. 점검 수리 작업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전기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밸브 부근도 일종 위험 장소로 본다. 자, 4번. 탱크롤이 드럼간 등이 인화성 액체를 충전하고 있는 경우 그 개구부 부근, 이런 것들이 전부 개구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는 뭡니까? 자, 요거 인화성 액체 탱크 내 액면 상부의 공간부. 자,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개구부가 전부 다 일정 위험 장소로 분류가 되더라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7번 문제입니다. 기중 차단기 기호로 옳은 것은, 자, 밑에 해설이 있습니다. 기중이라는 이야기는, 자, 공기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중이다. 그래서 이 공기를 영어로 적어보면은 air라고 적을 수 있겠죠. air. 그래서 기호 중에 여러분들 A라는 영어가 있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기호 중에 A가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ACB. 여기에 보면은 A가 있네요. 이 A는 영어로 air라는 뜻입니다. 공기. 그래서 요 A가 있는 게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진공 차단기. 진공 차단기는 영어로 VACUUM. 버큐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큐움. 자, 그래서 V라는 기호가 있으면은 진공 차단기이고, 자, 배선용 차단기는 MCCB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는 기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일. 여기 보시면 유입 차단기 있죠. 자, 기름은 우리는 OIL, 오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자라는 영어가 들어가면은 이게 뭡니까? 유입 차단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요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해설의 표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근본 목적은 뭐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게 근본 목적이죠. 그래서 영어 단어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입니다. 누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치아개수가 아닌 것은 1. 나선으로 접속된 분기회로의 접속점. 나선이 뭡니까? 나선은 이야기는 전선 피복이 없이 안에 있는 금속으로 된 동이라든가 이러한 그 전선을 우리는 나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전선의 열화가 발생한 경우. 자, 전선의 열화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자, 이러한 전선이 있으면은 전선 외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자, 절연체로 되어 있는 피복이 있겠죠. 이 피복. 자, 이 피복이 벗겨졌거나 또는 이 피복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돼서 이러한 절연 성능이 저하된 것, 절연 성능이 감소된 것을 한마디로는 열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화, 나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열화되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틀리지 않는 내용이네요. 3번 부도체를 사용하여 이중 절연이 되어 있는 경우. 자, 부도체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이중 절연이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뭡니까? 안전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선과 단자의 접속 불량한 곳. 자, 여기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러한 원인이 되겠죠. 누전사고의 치아개수가 되겠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문제는 뭡니까? 79번 문제는 지락 전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안정도가 양호하고 무정전, 정전하지 않고 송전이 가능한 접지 방식은 뭡니까? 4번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자, 여러분들 이러한 접지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여러분 전기기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답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시고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자, 이왕이 말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소호 리액터라든가 이런 것들 해설편에 보시면은 중성점 접지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중성점 접지의 종류.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성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요거 제가 여러분들의 잠깐 중성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중성점이 어떤 건가 하면은 삼상 교류 전기가 고압으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어떤 변압기를 해서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전기를 조금 더 전압을 낮춰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는 것을 우리는 변압기라고 이야기하죠. 고압 전기가 들어왔을 때 그 고압 전기를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에 맞도록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는데, 자, 이 해설편에 보시면은 직접 접지 방식, 리액터 접지 방식, 저항 접지 방식,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여러 가지 어떤 접지 방식이 자, 문제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79번의 정답은 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중성점의 개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기가 들어와서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전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원이 들어왔다 해서 전원이라고 표현하고, 자,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전기가 나가고, 또 이렇게 해서 전기가 이렇게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기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한 가닥이 더 나와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중성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요 점을 중성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중성점에서 접지를 하게 됩니다. 중성점 접지는 이러한 어떤 회로를 구성하고 이 선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R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A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S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B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 이것은 T라고 기호를 붙이기도 하고
C라고 기호를 붙이기도 하고, 요 중성선은 N이라는 기호를 붙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부하 장치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렇게 결선을 해서 부하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R 또는 A선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중성선에서 두 가닥이 와서 여기에다가 부하를 설치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부하를 건다면 이 선하고 어떻게 되죠? 자, 요건 제가 편의상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면은 이렇게 가서 이 중성선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하를 걸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부하를 걸고 싶으면 바로 여기 중성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M 부하를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만약 여기에 뭐 각각 380V씩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부하를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점에서 이렇게 접지하는 것을 우리는 중성점 접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 지락 전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안정동과 양호하고 무정전의 송전이 가능한 접지 방식은 해서 해설편에 보시면은 소호 리액터 방식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80번 문제입니다. 피력에 갖춰야 할 특성을 알맞은 것은, 피력의 특성은 1번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요거 잘못됐죠. 그래서 요게 낮을 것 하면은 정상적인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한 전압이 높을 것. 자, 높은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낮을 것. 그 다음에 내전류의 방전 능력이 클 것.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속류를 차단하지 않을 것. 속류를 차단할 것.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피력이 구비 성능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충전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이 낮을 것. 그 다음에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그 다음에 구조가 견고하여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그 다음에 방전 능력이 클 것. 그 다음에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이게 뭡니까? 피레기가 갖춰야 할 구비 성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4과목 전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화학안전, 화학 과목에 대해서 제5과목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